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고대원 선생님이고요. 앞으로 1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학습 습관 및 학습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 학습 습관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왜 중요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 1주차인 학습 습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입니다.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과 함께하는 고대원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고 습관이 왜 중요한지는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기본적으로 오늘은 원칙에 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진짜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가 되기 위한 학습 습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목표는 학생들에게 맞는 학습 습관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일정은요. 1주차에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기입니다. 동영상 강의와 라이브 강의를 동시에 하려고 하고요. 2주차에는 생활 습관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본격적으로 학습 습관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4주차에는 체계적으로 학습 습관을 실제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팀도 짜고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줄 거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연습을 하고요. 5주차부터 12주차, 그러니까 2달 동안은요, 이 배웠던 학습 습관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과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마무리를 하고 Q&A를 하는 라이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가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 순서는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하는 저 고대원 선생님은 누구냐? 그리고 두 번째, 습관의 중요성과 원리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으로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나에게 맞는 습관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드리면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교육 전문성이 있다. 두 번째, 실제로 습관을 많이 해본 습관 전문가이다. 세 번째, 실제로 학생들에게 과목 지도를 하고 있다. 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선생님은 학부는 카이스트를 졸업을 했고요. 석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인 교육학과, 그 중에서도 교육공학이라는 곳을 졸업하였습니다. 현재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과 학습 습관을 가르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대치동 캐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부가 뭐니 해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교육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학생과 학부모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습관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실제로 서울대학교 학생들 1200명과 함께 습관 모임을 8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담아서 습관 공부 5분만이라는 책도 한 권 쓴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치동 수학 공부의 비밀이란 책도 한 권 더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의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배운 개념을 백지에다 써보는 백지 개념 테스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강점을 간략히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는 학습법 전문가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학 선생님입니다. 어제도 수업을 했고 오늘도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서울대학교 습관 모임을 실제로 8년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습관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과 구체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에게 공부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학습 습관을 만드는 방법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습관의 중요성과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의 공부는요, 작은 습관의 연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습관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저는요, 학생들에게 꼭 하는 말이 공부와 생활에서 최저선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열을 내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력은 그 사람의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의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작은 습관의 성공으로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의 성공으로 시간의 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의 벽,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똑똑한 사람이 되려면 딱 봐도 독서 습관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가장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똑똑한 사람을 독서를 하니까 독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던 사람 중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고 잘 아는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분인데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정말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한 사람은요, 책을 1시간 만에 다 읽고, 그리고 읽었던 내용을 모두 기억하는 슈퍼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진짜 선생님이 찾아낸 이 대가 같은 형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책을 빨리 읽지 않아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거든요. 편도 1시간 반. 근데 이 형님의 정말 깨지지 않는 원칙이 뭐냐면 지하철을 타면 무조건 책을 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책을 열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책을 읽고요.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1시간 반 동안 책을 읽습니다. 그럼 하루에 3시간을 읽죠.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이 쌓이면 토요일 날 내용을 정리해서 일요일 날 블로그 한 편을 써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가 나오고 1년 동안 52개가 나올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독서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고요. 이 분이 쓴 블로그의 총 개수는요, 결국 750개입니다. 대략 14년이 나옵니다. 그 형님이 저한테 이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특별한 방법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앉은 자리에서 묵묵히 책을 읽으면 어느새 대가가 될 수 있는데 말이죠. 저는 이 분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 끈질긴 사람을 이길 수 없고요. 그 끈질긴 사람들은요, 시간의 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벽은요, 아무리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형님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정말 사소한 겁니다. 포스트잇에 자기가 잘한 일들을 써서 벽에 붙이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따가 선생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시절인데요. 선생님은 전공이 교육학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가서 너무 힘들고 혼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나를 칭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형님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서 나도 시간의 벽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하루에 잘한 일 몇 가지를 써서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목표로 했던 게 하루에 3개 쓰는 거였거든요. 하루에 3개 잘한 거 쓰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사소한 거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현금 영수증 발행을 도와드렸다. 뭐 고기를 먹으려다 샐러드를 먹었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왜냐면 매일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벽에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중간에 의심은 들었죠. 이게 될 것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그 포스트잇을 붙인 지 약 8개월 정도 된 시간이었고요. 그때 선생님이 느꼈어요. 아, 별거 아닌 행위들이 쌓여서 시간의 벽을 만들면 유의미한 성취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구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때 큰 경험을 했고요. 이 다음엔 현재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학습센터의 선생님 교실 벽이거든요. 이 포스트잇 붙이기를 저는 프라이드 월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지금까지도 이걸 열심히 붙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붙인 포스트잇의 개수는 약 8,050개고요. 이걸 계산을 하면 하루에 3개 정도 붙이면 1년에 대략 1,000개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8,050개를 했다는 건 이 행위를 8년을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다 10배 똑똑한 사람도 이 성취를 한두 달 만에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의 벽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됐죠. 선생님은 이 프라이드 월을 기점으로 시간의 벽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모든 활동은 다 시간의 벽을 만드는 데 할애를 했어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원래 헬스장 가서 땀을 2시간 정도 흘려야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때 너무 바빴기 때문에 하루에 뭐 팔굽혀펴기 몇십 개, 복근 운동 몇십 개 이런 거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고 기록을 했고요. 그 결과 2015년에는 복근 운동을 8만 1000번이나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몇십 개씩 별거 아닌 성취들을 모으니까 나중에 8만 1000번이라는 큰 성취로 바뀌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 뒤로는 모두 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글씨, 그러니까 칠판, 판서가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도했던 방법은요. 노자의 도덕경 아시나요? 그 도덕경을요, 프로젝트에 띄우고요, 하루에 한 판씩 베껴서 썼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노자의 도덕경 다 썼게요, 안 썼게요? 정답은 당연히 다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상관없이 하루에 한 판씩 끝날 때까지 쓰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게 80 몇 일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럼 80 몇 일 되면 다 쓰고요. 그 뒤에 논어를 좀 쓰다가 글씨 쓰는 게 익숙해져서 그만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시간이 쌓이면서 그게 어떤 프로젝트든 웬만한 것들은 다 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책을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이요. 이러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있거든요. 이분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새벽 동안 엄청 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운동을 하고요. 9시에 주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오후에 운동을 하고 자고 이 생활을 매우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되니까 그 반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잭슨 폴락이라고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현대 미술가거든요. 그분은 이른 오후까지 잠을 잤어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꼭 새벽형 인간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른 오후까지 늦게 잠을 잤고요. 그리고 오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이른 오후에 일어나서 그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경규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공하려면요, 반복된 생활을 계속하면 된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요. 아침형 인간이 더 좋다. 저녁형 인간이 더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맞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그 일을 반복을 하고 오후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는 게 효율이 더 좋은 사람은 오후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뇌과학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이유가 뭐냐면요. 뇌는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고 해요. 의식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이 있고요. 무의식, 그러니까 반복 행위자를 관장하는 기저핵이 있다고 해요. 전전두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뇌랑 비슷합니다. 의사 결정들을 하고요, 공부를 하고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물론 능력이 매우 좋기는 한데요. 이 전전두엽의 치명적인 단점은요. 빨리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다 된 것들은요. 기저핵으로 보낸다고 해요. 그럼 기저핵은요.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면서 그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반복하는 관장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저핵에서 담당을 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의사결정은 전전두엽에서 하기 때문에 뇌가 정해진 에너지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방법이 비단 선생님의 개인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잘된 사람들도 했고요. 이론적 근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뭔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무언가 일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려면 패턴을 만들어서 시간의 벽을 만드는 게 최고이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다음에 했던 시도는 뭐냐면 선생님은 되었으니까 남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서울대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서울대 내에서 습관 모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저는 해서 큰 효과를 받고 다른 사람도 될까 해서 서울대 습관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들을 만들어서 하게 되었고요. 이 방법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게 될 학습 습관 모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여자를 받고요. 목표를 설정해서 인증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매월마다 시즌 리포트를 썼었거든요. 그게 어떤 활동이냐면 서울대학교 사람들이 공부 습관을 갖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습관 모임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할 때 220명 정도 되었고요. 그게 쌓여서 누적 1200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당신은 어떤 습관을 하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면 고티가 저거든요. 저는 하루에 푸시업 10번을 하고요. 그 외 기본 운동들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적기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독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했냐면 매일 그 사람이 습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동그라미 X를 치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시트에 동그라미 X가 보이거든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칸에 X가 되어 있는 걸 잘 못 보더라고요. 높은 강도와 높은 완주율로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여러 명이 모여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습관을 정하고 그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시트에 기록을 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서 서로 점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왼쪽에 있는 해비베어의 경우에는요. 0단어 외우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 0단어를 외우면 1이라고 하고요. 이 슬래시 있죠. 슬래시는 뭐냐면 1은 오늘 했다는 거고 19는 지금까지 19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오늘 행위, 오른쪽에는 누적 번호를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 대신 257, 258, 259에서 오늘의 감상을 적었고요. 옆에 있는 모모님의 경우에는 좀 하시다가 괜찮았던 거예요. 이게 41일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해보고 괜찮다 싶으니까 이제 습관을 엄청 늘려서 확대를 해서 오늘의 한마디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습관을 정하고 어떻게 할지를 정한 다음에 감상을 쓰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다음에 구글 시트에 동그라미를 쳤던 것이죠. 그렇게 서울대학교 습관 모임이 잘 되고 나서요. 그 뒤에는 학부모 습관 모임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학부모님들은요. 절반은 자기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과 독서과 뭐 유튜브 강연을 보는 거였고요. 절반은 아이를 위한 습관입니다. 따뜻한 엄마 되기, 신문 읽어주기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개선일지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했던 것과 같이 누적 번호를 밑으로 내리면서 숫자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매월 끝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을 하였고요. 심지어는 100일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상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습관이 기약이 없을 수 있잖아요. 뭐 300일 할 수도 있고 400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100일씩 끊어서 칭찬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들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게 서울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장을 받았을 때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깨달았습니다. 공부를 매우 잘하는 서울대학교 사람들도, 그리고 나이가 더 들은 선생님도, 나이가 어린 여러분들도 모두가 습관을 하고 그 습관을 해서 잘한다는 증거를 받아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받는 칭찬을 듣는 것이 나이를 떠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습관의 중요성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구체적인 습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했던 방법입니다. 이제 습관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우리가 이제 습관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방법을 고민해야 되냐면요. 내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 감이 좀 없을까 봐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물을 마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하루에 물을 몇 리터 이상 마시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선생님이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습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장 에너지를 줄이고 잘 마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실제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의지를 쓰지 않고 최대한 간단하고 확실하게 습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양한 방법이 떠오를 텐데요. 선생님은 실제로 많은 방법을 했고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은 이거 세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한 번 먹었는지 두 번 먹었는지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2리터짜리 물병을요, 100개를 사서 사무실에 뒀어요.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하면요, 그 한 병을 꺼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뚜껑을 따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까지 그 한 병을 마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물을 얼마큼 마셨게요? 2리터 마셨겠죠. 그럼 그날의 습관 끝. 선생님이 다양한 방법을 해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쉽더라고요. 출근을 해서 병 하나를 짚고 뚜껑을 열어서요, 가기 전까지 한 병 마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면 이 중간에 보이시죠? 물 마시기 보이세요? 물 마시기 보이면 선생님이 결국 442 페트병까지 먹고, 아, 이 정도면 난 훌륭하게 잘 됐어 라고 생각하고 이 습관을 그만뒀거든요. 이 양식 역시 제가 보여드렸던 습관 모임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했었던 겁니다. 이때는 제가 5094번 정도 쓰고 있었네요. 되셨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어떤 습관을 할지 정했다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그 습관을 가장 쉽고 간단하고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활 습관이지만요, 공부 습관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사소하게 하나씩 붙여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펜을 쓰는 게 내가 제일 잘 공부를 하지? 혹은 어떤 노트를 쓰는 게 제일 좋지? 그리고 언제 공부하는 게 좋지? 그럴 때 나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지? 이렇게 나에게 맞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습관을 만드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요, 습관의 효과예요. 여러분들, 습관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생산성의 향상이 이 습관의 가장 큰 효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습관이 주는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습관 모임을 8년간 운영해보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선생님의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자존감의 향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로 그 서울대학교 습관 모임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그냥 내가 이 사람들과 이걸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거니 하는 막연한 희망과 뿌듯함이 있다. 희망과 뿌듯함입니다. 하루하루 흘려보내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꼭꼭 씹어 소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좋아요. 아마 이 방 때문인 것 같아요. 느낌이 든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생각보다 나만의 어떤 것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과 하나 프로그램은 자신만의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그런 긍정적인 느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작점과 동시에 강력한 토대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뭘 깨달았냐면요, 습관의 가장 큰 효과는요, 내가 무언가 정해진 것들을 반복함으로써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다음 일을 더 도전해 볼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 습관의 가장 큰 효과라는 겁니다. 실은 그 뒤에 성적이 오르거나 몸이 건강해지거나 근육이 만들어진 건 그 자존감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때 깨달았어요. 아, 습관이란 걸 하게 되면 실력도 오르지만 자존감도 오르게 되는구나.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깨달았으니 남은 평생의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습관을 만드는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자존감의 향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다음엔 실제적인 성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서울대학교 습관 모임 사람 중에 한 분은 누구였냐면 자전거 있잖아요. 실내 자전거. 근데 사놓기만 하고 한 번도 안 타다가 그제서야 5분 타기 시작했고요.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40분이 돼서 결과적으로 8개월 뒤에 7kg를 감량한 참여자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근육이 생겨서 복근이 생기거나 혹은 안 읽던 책들을 읽게 되면서 졸업을 무사히 하거나 등 다양한 종류의 성과를 거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 모임과 선생님 인생 전체의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승리를 쌓아 큰 성공을 만든다입니다. 선생님의 삶 자체도 그러한데요.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 대가 형님을 따라서 포스트잇을 붙였고요. 그게 잘 되고 나서 습관 모임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과 습관 모임을 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조금씩 인지도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작은 출판사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2019년에 책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책이 나오면요. 이 책을 판매하기 위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유튜브를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로 이것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책을 냄과 동시에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튜브 구독자가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면서 어느새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과 함께 2019년 11월에 대치동 캐슬 학습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유튜브를 찍으면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신동엽 씨가 진행하고 있던 공부가 뭐니에 2번 출연을 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 두 번째 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카이스트 K솝이라고 해서 유재석 씨와 장병규 의장님과 함께하는 강연에도 참여를 하고요. 사회 곳곳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과도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여러분들 지금 1320명이거든요. 1320명의 학생들의 학습 습관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이 잘났다가 정말 아니라요. 선생님이 과거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격려하기 위해 시작했던 포스트잇 붙이기, 프라이드 월이 그것이 모임이 되고, 모임이 책이 되고, 책이 유튜브가 되고, 그것들이 퍼져서 지금의 저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비단 저와 서울대학교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배우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습관의 효과가요, 이론적 근거가 있어요. 이게 이안 로버트슨 교수님의 승자의 효과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한번 성공을 하면요, 몸속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생기면 사람이 보다 적극적으로 되고 진취적이며 보다 성공지향적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요, 자동적으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요,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성공 그 자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승자의 효과에 기반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공부에 반드시 큰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습관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습관 관련 활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노하우와 기본 원칙을 단 3줄로 요약하시오라고 하면요. 첫 번째로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너무 큰 것부터 시작 안 하셔도 돼요. 작은 것으로 시작돼도 나중에 쌓이면 무조건 큰 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적 숫자를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사람은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누적 숫자를 계속 붙여놓으면 아, 내가 이만큼이나 한 사람이네. 이 노력을 바탕으로 좀 더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합니다. 혼자 하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면 습관을 익히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습관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이 습관들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한번 정해보고요. 이 습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물 2리터를 마시기 위해서 하루에 1개씩 그 페트병을 하나씩 마셨고요. 글씨 교정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터를 띄워서 칠판에 글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작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 자체가 큰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거 정하면 선생님이 2주차, 3주차, 4주차에 걸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학습 습관도 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을 갖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수학을 지도하고 학습 습관을 도와주는 카이스트 학습 습관 및 학습 전략 프로젝트의 고대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